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의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고 해서요.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앞으로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어제 페이스북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경고하는 데는요. 좀 이유를 살펴보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복지적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극소수이지만 이것을 악용해서 몇 푼의 부당 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사실상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지사는 앞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 업무를 맡기고요. 실제 확인되면 가맹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현금 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까지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게요. 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뭐 경고를 아주 그러니까 세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뭘 하든 간에 좀 반박자 빨라요. 이게 맞긴 하잖아요. 맞는데 아직 지금 뭐 지역화폐 저희 저는 경기도 거주하기 때문에 도민이셨죠, 맞아요. 예, 도민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얘기만 나오면 강조를 해요. 경기도민의 자부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이 사실 문제될 여지는 있는데 지금 사실 당장이 문제가 아닌데 반박자 빠르게 뭐 재난 기본소득도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 부작용도 바로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떤 그 대응에 나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참 예전에 신천지 때도 그렇고요.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무조건 반박자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맘카페를 어저께 그래서 막 봤거든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벌써 갑자기 있어요. 뭐 가자미 가격이 올라갔다든지 두부 한모 가격이 1.5배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면은 앞으로 여기서 더 팔아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기본 모토는 함께 살자 이런 거잖아요. 같이 살자. 그렇죠. 근데 나 혼자 살자가 돼버리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더 받아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수료 조금 더 받아서 도대체 얼마나 더 번다고. 그러니까 소문나서 더 가게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정부에도 세무조사권이 있대요 보니까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경찰권 행사를 많이 합니다. 뭐 체납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그 특별사법 경찰로 가서 조사도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막 이재명 지사가 경찰권을 그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나서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러니까 공생을 한번 좀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일부 극소수라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일단 개념을 이렇게 씁시다. 이 취지를 모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일회성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겠다, 바가지를 씌우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경기도청의 대응은 뭐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엄포 아닌 엄포거든요. 못할 거예요.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반박자 빨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고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면서 바가지 씌울 의도를 아예 꺾어버릴 것이다. 맞습니다.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 VCNC 측은요. 개정 여객 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서 헌법상 권리인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고요. 그 앞서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객 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건 렌터카의 기본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됐고요. 이에 따라서 타다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왜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냐 그 이유를 좀 이쪽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 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했고요. 사용 시간은 또 6시간 이상으로 규정했고 대여 및 반납 장소는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사 측은 이렇게 제한한 것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했기 때문에 예. 행복 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박준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법령 헌법 소원입니다. 법이 바뀜으로써 예. 바로 이제 타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법령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공권력의 침해가 돼서 기본권이 이제 침해됐다. 네.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는 건데 이 최근에 이거 여기 운용 자동차 사업 관련해서 대표 등이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법은 또 바뀌었고요. 예. 아마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뭐 이게 근데 법령상으로 이건 또 이제 법리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해서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택시는 이렇게만 영업을 해야 되고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만 영업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행복 추구권 침해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뭐 하기 좋은 게 헌법 10조의 그 행복 추구권이거든요. 예. 뭐라도 조금만 이제 걸리면 그걸로 이제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딴 것도 있을 거예요. 뭐 평등권 이런 것도 많이 걸어 넣었을 겁니다. 아마. 평등권이나 기업 활동의 네. 자유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예. 기존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획득을 했는데 그 신뢰가 깨진 거거든요. 네.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 활동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컨대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뭐 이게 헌법 불합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다가 계속 하던 건데 법을 바꿈으로써 타다가 못하게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이런 경우 또 얘기가 달라집니까? 네, 변경해서 결정 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거 사업을 시작할 때 국토교통부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허락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좀 청구한 것 같고요. 사실 신뢰이익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그런 것들 문의를 해가지고 신뢰를 획득해서 사업을 개시했고 상당한 투자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 투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뭐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결정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6명의 의견이 찬성이 돼야 되거든요.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타다 서비스는 중지가 됐고 네, 못하죠 이제. 그 해당 차량은 전번에 이제 중고로 나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기사분들은 사실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이런다고 하는데도 이제 헌법 소원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이 회사 쪽에서는 이 법령 개정이 부당하다. 그렇죠. 이게 아주 강력한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 거죠. 법령 개정 자체가 네. 타다를 겨냥한 법령 개정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소급. 오히려 그것도 그러면 이래서 예, 그것도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규정이 아니라 예. 타다만 콕 찍어서 법령 그렇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행복추구권하고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구체적인 예로는 많은 어떤 기본권 침해라든지 헌법 원리에 반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른바 표적 법률이다 이렇게 보는 네, 건가요? 표적 법률, 인적 법률. 그게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타다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헌법 소원 했을 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재개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을 좀 하고 싶다. 명예훼손을 좀 그러니까 명예를 복구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뭐라고 했죠? 그 이재용 쏙타 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드라이버 분들, 운전사 분들이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예. 소송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다. 이 목적이 그거군요. 크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래서 여쭤봤던 게 이게 그 헌법 소원을 내서 실익이 있는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차원이 이제 크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결정 나는데 한참 걸리겠죠? 한참 걸리고 쉽지 않아요. 헌법은.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범죄인 인도 전차를 통해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가혹하다면서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 20배에 제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이고요.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면서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고요. 예. 손 씨의 범죄를 좀 말씀드리면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그 다크 웹에서요.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서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습니다. 네. 그런데 손 씨가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는 상태라서요. 미국 송환 여부가 지금 심사 중인데 네. 오는 19일 서울 고법 형사 20부 심리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손 씨 아버지가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더 논란이 됐고요. 네. 청원글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언급하면서요.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 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해달라는 것. 이라고 말해서 더 논란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네.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 경우가 어떤 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다. 일단 뭐 이거는 뭐 좀 그 깔고 가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이런 글을 쓸 수는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어요. 강도나 뭐 강도 살인, 강도 미수는 아니다. 강간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 아들이 죄졌으면 또 그렇게 얼마나 중한 죄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언급을 많이 했어요. 성범죄 관련해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우리 법원도 양형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보는 기준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걸 바꾸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성년자, 아동의 어떤 뭐 음란물이라든지 이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삽시간 퍼지기 때문에 미국 사 기소가 돼 있고요. 주마다. 예.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지 않고요. 이중 처벌도 아니고요. 아마 잠깐만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우리 법에서 표현하는데 예. 한 나라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요? 정말 네. 재수 없으면 뭐 재수는 빼도 되고요. 몇 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건 또 일사부재리도 아닌 게 엄청나게 많은 그 음란물이 유포가 됐고 성착취물이 유포가 됐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했을 뿐더러 다른 외국에 가서 피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적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탄원하고 청원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죄를 받게 해달라. 그 우리나라에서 죄를 받는 거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죠. 법이 그러니까 기한이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미국에서 받을 죄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거는 가능하죠. 예컨대 미국 형을 받고 형 집행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그런 것도 한데 가능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죠. 예. 그 재판도 미국에 가면 지금 9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어디 주에 가서 병합해야 되고 하면 할 일이 많아요. 여기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송환 이거 결정된 거 돈 세탁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건 돈 세탁 부분이고 처벌 받은 거는 그 아동 성착취물 유포 그것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예. 그 돈 세탁 부분이 걸려서 미국에 가는 것이라서 이거를 좀 한국에서 해달라. 그러면 처벌의 어떤 죄목이 다르군요. 다르고 또 미국에서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본 결과 20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장. 그렇죠. 예. 형량이. 형량이. 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예. 같은 사안으로 뭐 이거 다크웹은 아닌데요.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했던 혐의로 15년, 20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1년 6개월.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됐어요. 외국하고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요청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처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송환을 요청한 거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송환을 해줄지 말지는 걸리지만 결국은 송환이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뭐 이중 처벌이 걸리지도 않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돈 세탁은 다른 범죄야. 여기서 처벌 받지 않았던 거. 네. 그거 플러스해서 아동 음란물까지 저는 다 같이 처벌받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어떨지는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간만 좀 끌 뿐이지 네. 송환이 아마 될 거고요. 예. 다른 나라에도 송환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미국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그렇죠.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전 세계로 지금 유포됐던 요청한 사이트이기 거지만. 때문에 예. 네. 굳이 그래서 이거 수사할 때도 모든 나라 같이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뭐 여러 사람이 함께 나와서 막 기자회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던 장면이니까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이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적절할 정도로 네.
이 그 사이트에 어떤 영상물이 올라갔는지 이 국제적으로 지금 파문이 엄청나게 컸던. 엄청났습니다. 예. 그렇죠. 뭐 여기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악성의 어떤 측면들 좀 함께 봐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가 좀. 아버지 마음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일 뿐이지 네. 법에 맞지도 않고요. 공감도 국제적 안 기준에 가고요. 맞지도 네.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점 확인을 하고요. 이제 뉴스 세 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개편에 들어가는데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뉴스 세계 수요일을 담당해 주셨던 김지나 서울신문 기자와는 오늘로 이렇게 작별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눈물이 안 나는데. 전혀 표정은 아닌데. 지금 눈물이 마음에서 하나도 안 울고 나요. 있습니다. 아 예. 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시설 안 맞추십니까? 네. 너무 슬퍼서요. 아 예. 그동안 고생 많이 고생했어요. 하셨고요. 아유, 항상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네,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아유, 저는 새벽형 인간이어가지고 아주 괜찮은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 그 말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빚을지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희 사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럼 바로 계속 전화드릴 수 있어요. 전화드릴 새벽에. 지금 데스크들이 지금 들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아니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오디오 다 남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새벽에 필요하면 꼭 연락드릴게요. 아니 없었던 일로 좀 해주시면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본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아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